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합시다. 자, 그래서 어제 후반부에 제가 양밀 인스탄톤이 뭐 어떤 토폴로지컬한 와인딩 넘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솔루션이다. 도 역시 거의 말로 하고 넘어갔는데, 그 말로 하고 넘어간 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타이어 허미션 베이시스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F라고 부르는 거에 마이너스 I를 붙인 거에 해당을 하고 여기에 그 팩터 2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가 코베리언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 뮤는 물론 A 뮤 A 타우 A고 요 타우 A가 리엘지브라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엔타이 허미션 베이시스다. 그래서 예를 들어 SU2라고 하면은 제가 그 이제 SU2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당연히 시그마 파울리 매트릭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울리 매트릭스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첫 번째고 요 놈이 두 번째고 요게 세 번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시그마 i라고 부르기도 할 거고 타우 i라고도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타우 i라고 쓸 거냐 하면 요 놈이 게이지 SU2를 만들어내는 개들일 때는 타우라고 쓰고 요것들이 여러분 로테이션에도 쓰잖아요. 그렇죠? 로테이션에 들어오는 애는 시그마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하면은 타우 뮤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말고 4까지 있는 거예요. 4는 뭐예요? 유클리디안 타임이죠. 그래서 타우 i는 시그마 i는 얘들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타우 바 i도 시그마 바 i라고 쓰는데 걔도 같은 애들이야. 다 같은 애들이에요. 타우 4, 시그마 4는 제가 요거는 이제 사인을 잘 정해야 되는데 잘 정했겠지 내가? 요거는 i야. I1001. tau 4 시그마 4는 마이너스 I01 sorry 1001. 그래서 요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 시그마 형태에서는 어떻게 보통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마 매트릭스를 소위 while 베이시스에서 쓰면은 요게 디락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while 베이시스에서의 위가 반지 아래가 반지는 잘못 기억이 안 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로테이션 제너레이터를 쓰면은 요게 이제 로테이션 제너레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대략 어떤 꼴들이 나타나냐면 시그마 바 뮤, 시그마 뉴, 시그마 바 뉴, 시그마 뮤. 여기는 바하고 바가 아닌 거 바꿔친 거. 요게 로테이션 제너레이터. 비슷한 짓을 타우에 대해서도 하면은 그걸 제가 타우 뮤 뉴라고 부를게요. 어, 그거를 타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면은 타우 바 뮤, 타우 뉴, 타우 뉴 바, 타우 뮤, 제로 제로, 그다음에 바하고 바 아닌 거 바꿔친 거. 그래서 요거를 타우 플러스 뮤 뉴라고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요 놈을 타우 마이너스 뮤 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어디에 쓰일 거냐 하면은 셀프 듀얼 인스탄톤, 엔타이 셀프 듀얼 인스탄톤을 만드는데 요것들을 적당히 갖다 쓸 거예요. 어느 위에다 적어 놓고요. 그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내 액션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 어,
2e 스퀘어. 이 얘기도 사실은 좀 했어야 되는데, 트레이스 컬리 f 뮤뉴 컬리 f 뮤뉴가 이제 내 양면 액션이야. 그쵸? 얘는 포지티브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엔타이어 미션이니까 E 마이너스를 캔슬을 하죠. 제가 트레이스를 쓰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있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하면은, how f 뮤뉴 틸다 f 뮤뉴 틸다 뮤뉴 f 뮤뉴 틸다는 뭐냐 하면은 포치 듀얼이에요. 포치 듀얼이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 dx1, dx2, dx3, dx4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dx1, dx2, 마이너스 dx3, dx4가 있으면은 요 놈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고 요 놈은 제자리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돌려놓는 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퍼레이션이겠지. 요거의 스퀘어나 요거의 스퀘어나 같은 거는 빤하지. 왜냐하면 여기서 F12라고 부르는 거를 얘는 F 틸다 3, 4라고 부르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냥 레이블링만 다시 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2분의 1 없는 거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뭔 짓을 할 거냐 하면 F 뮤뉴 플러스 마이너스 F 틸다 뮤뉴 이렇게 쓸 거예요. 두 개가 같아요? 안 같지? 왜냐하면은 요 놈은 요걸 주고 요 놈은 요걸 주겠지만 요 놈은 뭔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f가 dx1, dx2만 있었어. 그러면 f 틸다는 dx 3, dx4만 있으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크로스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섞여 있으면 다 뒤섞이잖아. 그래서 요 크로스텀도 있는 거야. 그럼 없는 거를 집어넣었으면 없는 거를 그만큼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f 틸다 뮤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그럴 거냐 하면은 얘의 인테그랄은 토폴로지컬 넘버다. 어제 우리가 K라고 부른 개 곱하기 어떤 넘버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주장을 오늘 그러니까 솔루션 레벨에서 보는 것까지는 노트에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왜 제가 항상 퀀타이즈 된 토폴로지컬 넘버인지를 알려면 인덱스 디어렘이라는 걸 좀 뭐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제일 간단한 형태의 인덱스 디어렘인데 그걸 좀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솔루션 레벨에서 왜 저게 인티저가 나오는지는 이따가 좀 볼 생각이고. 자, 근데 요 전체가 이제 액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액션은 어떤 애예요? 컨티뉴어스하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값인데 거기에서 클래시컬 솔루션은 그 액션을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혹은 익스트리마이즈 하는 게 솔루션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찾고 싶으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애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토폴로지컬 셋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자, 일단 저 위에 거는 포지티브죠. 무언가의 이너 프로덕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포지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어떻게 다시 쓴 거냐 하면 컬리 스퀘어를 해서 트레이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한 것이 포지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었지.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가 F 틸다의 이너 프로덕트인데 이것을 원래 F 틸다의
데피니션이 뭐였는지를 되돌아보면 웨지 프로덕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의 F1, 2하고 F 틸다 1, 2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쭉 썸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F의 3, 4잖아. 인덱스가 다 달라야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내가 게이지 필드를 막 바꿔도 변하지 않는 숫자라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믿자고요. 믿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해보기 전에 믿으면 안 돼.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은 믿어보자고. 그러면은 A를 막 움직여가지고 이놈이 막 바뀌긴 하지만 어떤 일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S 양밀이 요게 포지티브니까 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놈은 fixed number예요. fixed라는 것이 small variation을 했을 때 바꿔지지 않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 여기에 딱 맞춰지면 그 컨피규레이션은 솔루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자체가 미니멈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두 가지 초이스가 있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에 의해서도 바운드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도 바운드가 돼요. 그럼 어느 걸 취해야 돼요? 어느 게 옳은 답이에요? 어느 게 좋은 답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값이 ki라는 예를 들어서 양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것도 사실이고 요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니퀄러티니까. 근데 어느 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unknown quantity가 있는데 1보다 크다 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동시에 성립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가져갈 거야? 1보다 크다를 당연히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도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1보다 큰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요 사인을 정하는 거야. 요게 플러스였으면 여기 플러스 정하고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정하는 거겠지 아마도. 그래서 물론 제가 숫자들을 다 떼놓고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문제이긴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F 웨지 F 트레이스 8파이 스퀘어 분의 1이 어떤 인티저고 이 인티저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하면은 슈퍼 양밀 곱하기 어떤 넘버를 곱하면 걔는 이거보다 크다. 그 다음에 F는 스타 F when KI가 0보다 클 때 F는 마이너스 스타 of F KI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스탄톤이라고 부르고 이걸 엔타 인스탄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솔루션인 거는 사실은 자명하지만 그걸 또 굳이 보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비앙키 아이덴티티예요. 요 노테이션을 제가 어, 요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디퍼런셜 폼을 그러니까 D라는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라운드 뮤 오메가 하고 이렇게 펑션에다가 예를 들어 펑션에다가 하면은 D 라운드 뮤 F 이렇게 익스티리어 데리버티브를 정의하듯이 코베리언트 한 버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넣어놓고 이 짓을 해야 되고, 이걸 디파이닝에다 넣으면은 이거 우리가 보통 디파이닝에서 쓰니까 실제로는 이거의 콘텐트는 웨지 프로덕트 레지스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것이 비앙키 아이덴티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컬리 F는 DA 플러스 A 웨지 F, A에서 디라이브가 되는 거니까. 어제 우리 E를 요 A에다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야. 어제 그 E를 A 안에, 그러니까 일렉트로 커플링을 A, 게이지 필드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걸 안 집어넣었으면 여기에 E가 살아남을 거야. 물론 끌고 다녀도 되긴 해요. 굳이 그러고 싶으면. 근데 기하학적으로 없는 게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근데 스타 F가 요거를 세츄레이트 하는 컨피규레이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컬리 F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D of 스타 of 컬리 F도 0이란 얘기죠. 근데 얘가 뭐예요? F에 대한 코베리언트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지. 뭐 당연한 얘기야. 이렇게 이니퀄러티가 생기고 이 이니퀄러티를 세츄레이트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긴 하지만 굳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 계산을 일일이 여기서 하면은 아마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냥 답을 쓸게요. 컬리 A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셀프 듀얼이에요. 요게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가 엔타이 셀프 듀얼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컬리 F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0이라는 거를 푸는 아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통 두 가지, 이게 게이지 필드잖아. 그러니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니크한 익스프레션이 있을 리는 없죠. 게이지를 바꾸면은 A도 바뀌고 사실은 F도 바뀌죠. 게이지 필드, 노나빌리안이기 때문에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면은 필드 스트렝스 자체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써놓은 게 이게 투프트 게이지라는 초이스예요. 그래서 이 투프트 게이지에서는 이게 어떻게 써지냐 하면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일단 원폼이니까 dx 알파가 있고 타우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베타가 있고 라운드 알파 로 F예요. 비교적 간단하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야. 요거 쉽게 미스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F를 계산하고 F의 셀프 듀얼 혹은 엔타이 셀프 듀얼 콤비네이션을 끄집어내 가지고 걔가 0이 되라 라고 하면은 F에 대한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A가 F에 대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이고 F는 디퍼런셜 한 번 더 하니까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은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믿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보여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 이 노트, 이거 노트 쓸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여러분들 그 고생의 맛을 좀 알아야 돼. 나만 고생할 순 없잖아.
근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냐 하면 R4에서 하는 거라고 했어. 그쵸? 4차원 리얼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클리디안 타임으로 넘어가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4차원에서 이런 거를 주는 솔루션 여러분 뭐 알아요? 쉬운 거? 4차원의 라플라시안이 죽여버리는 솔루션이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응? 콘스탄트? 그러면 이제 이게 없는 거죠. K 콜 제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 오버 R 스퀘어잖아. 그래서 원 오버 R,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X, 제가 X라고 썼나요? 아마 X라고 썼을 거예요. 스몰 x, 빅 X라고 쓸게요.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인스탄톤이라는 놈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이너 프로덕트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너 프로덕트는 뭘 하든 간에 파이나이트하게 나오잖아. 그 얘기는 F가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거는 아닐 거란 얘기야. 어딘가 뭉쳐 있어야 저게 파이나이트하게 나올 거잖아. 그 뭉쳐 있는 어딘가가 있을 거고 그 센터를 빅 X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그래서 주장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를 F라고 부르면 걔가 이거를 만족한다야. 근데 사실은 라운드 스퀘어 F가 0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0이 아니죠? 델타 퍼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로그가 있고 이 데리버티브 해서 라운드 F가 있고 분모의 F가 나오잖아. 거기서 시작을 할 걸 테니까 요게 나오는 게 맞아. 요게 나오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요 F가 포지션에서 다이버지 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요걸 쓰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은 대략 요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 포인트 부근에서. 요게 델타 펑션이 있어도 얘 때문에 죽어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요 피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일일 필요 없잖아. 그렇죠. 여기 원래 4차원에서 하모니 펑션 풀면은 소스 델타 펑션이만 생각을 하면 그 소스의 사이즈가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일일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걸 아비트러리 리얼 넘버, 포지티브 리얼 넘버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있어도 괜찮아. 근데 사실은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F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 F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죄송한데 제시가 어디서 나왔어요? D제곱 F. 네? 이거요? 이거요.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하세요, 직접. 저는 다 했어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 데리버티브 개수 맞죠? F에는 데리버티브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거 할 때 데리버티브가 F에 두 개 F에 나눠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라플라시안이 아니라. 걔들은 다 사라져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콤비네이션을 취할 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푸프트가 처음 참 툭트란 사람은 정말로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세대의 입자물리와 장론에 투프트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투프트가 한 일 중에 나쁜 일 중에 하나는 디멘저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시작한 게 제일 나쁜 일이긴 해. 여러분들이 양자장론을 잘못 배우는 가장 근원적인 절대악이거든, 그게. 하여튼, 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 뭐가 보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x가 요게 어디냐 하면은 무언가 럼프가 있는데 그 럼프가 있는 자리일 거잖아. 그리고 요거는 뭐 같아? 사이즈일 것 같아. 그렇죠?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요 놈의 사이즈가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 자체도 또 프리 파라미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솔루션이고 이것도 솔루션이고 다만 물론 요게 KI로 유지가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퍼뜨릴 수도 있고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인스탄톤의 피직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사실이.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또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한 저 액션이 뭐 여기 콘포먼 필드 티어리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도 좀 있을 텐데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액션이에요. F의 지오메트릭 디멘전이 2고 즉 매스 디멘전 2개에 해당을 하고 F 2개 있으니까 4개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4차원에서는 F를 랭스 스퀘어만큼 곱해줘도 아무런 다른 게 안 생긴단 말이야. 차이가 안 생긴단 말이야. 스케일 인베리언트 한 것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솔루션이 다양해. 아, 요게 뭔지가 약간 헷갈릴 거야. 왜냐하면은 일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을 할 텐데 요거는 제가 노트에 안 해놨는데 요거는 어떤 상황이 되냐 면 요게 1부터 K까지 있잖아요. 그럼 얘의 KI는 절대값은 K가 돼요. 근데 이게 K까지 있잖아? 그럼 요 솔루션을 가지고 하면 K의 절대값이 K-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 인스탄톤이 빤해. 요 원 오버 R 스퀘어 딱 하나 있으면 그게 원 인스탄톤이거든요. 여기서는 원 오버 R 스퀘어가 2개 있는 게 원 인스탄톤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빅 X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인스탄톤의 포지션이 아니란 얘기야. 훨씬 더 이상한 애란 얘기야. 그래서 보통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인스탄톤 넘버 1, 2, 인스탄톤 넘버 2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용해. 왜냐하면 같은 K 값에, 같은 KI 값에 대해서 여기는 파라미터가 5개가 더 많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주어진 A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인스탄톤 솔루션의 넘버 오브 파라미터가 4개의 포지션이 있고 하나의 사이즈가 있어서 최소한 5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파라미터 개수가 최소한 이렇게 간다. 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걸 갖다 쓰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 인스탄톤을 할 때, 투 인스탄톤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투 인스탄톤 하면은 여기서는 파라미터로 우리가 10개를 리커버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15개를 리커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놈이 이놈보다 더 일반화된 솔루션을 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로모드 카운팅, 모듈라이 카운팅 하면 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모자라는 거야. 실제로는 16개거든, 여기는. 요거는 하나마다 8개가,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필드 스트렝스를 계산을 하면,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는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필드 스트렝스를 계산을 했으니까 내가 이딴 소리, 지워버렸네, 벌써. 이게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필드 스트렝스를 벌써 계산을 했다는 얘기겠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 필드 스트렝스를 그냥 쓸게요. 이게 저 지문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어딨나? 답이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curly f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기서 시작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f 라운드 알파 라운드 베타 f 인버스 2분의 1 타우 마이너스 플러스 뮤 알파 라운드 스크랩 이렇게 나온대요. 나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서 했는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타우 플러스 마이너스 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 타우 있죠? 감마 저기 파울리 매트릭스 2개 가지고 만들어 놓은 sorry. 이 트레이스는 무슨 트레이스예요? 게이지 SU2 트레이스예요. 이거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엡실론 뮤 뉴 알파 베타 플러스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F 플러스 마이너스의 게이지 트레이스를 해주면 하나짜리예요. 지금 뭐를 쓰고 있는 거냐 하면 요거 안 쓰고 요거 서메이션 없는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EX 사실 그러니까 볼륨이지 사실은. 그래서 적분해서 1 나오니 안 나오니 이것만 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 a 파이 스퀘어를 붙여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딱 나와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이 솔루션에서. 물론 이 사실은 완전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셀프 듀얼일 필요도 없고 사실은 F를 계산을 하면은, 컴팩트 매니폴드,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는 매니폴드에서는 무조건 a 파이 제곱 곱하기 인티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덱스 디어렘의 컨시퀀스인데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인덱스 디어렘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진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왜 저렇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를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게이지 초이스를 요거를 이제 투프트 안잣이라고 하는데 이 투프트 안잣은 사실은 싱귤러한 거야. 게이지 필드를 제가 여기 써놨네요. 게이지 필드를 보시면은 스몰 x가 요 빅 X를 만나는 자리에서 파이나이트하지 않아. 다이버전트해. 오리진에서. 대신에 스몰 x가 굉장히 커지는 리즘에 갔을 때 빨리 떨어져요. 게이지 필드 자체가. 이것에서 싱귤러 게이지라고 그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게이지 초이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리진의 요 자리에 마치 A만 들여다보면 싱귤러리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이지예요. 근데 컬리 A는 게이지 코베리언트한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F거든? 근데 F를 보시면, F 스퀘어이긴 하지만 F를 보시면 요게 분모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만날 때 F 자체는 다이버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게이지에서 게이지 필드를 쓰는 게 수학적으로는 별로 좋은 초이스가 아니기는 해. 근데 요렇게 쓸 수 있는 요 하모닉 펑션들만 가지고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지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저놈을 조금 더 센서블한 게이지로 넘길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레귤러 게이지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 게이지에서는 A 필드도 오리진에서, 인스탄톤이 있는 포지션에서 나쁘지 않게 잘 비헤이브 하도록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 책들의 교과서들의 이 버전들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싱글 인스탄톤을 쓸 때는 이쪽이 조금 더 낫거든. 플러스 1인 경우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아까 싱귤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F는 싱귤러하지만 하여튼 A가 싱귤러한 거를 싱귤러하지 않은 쪽으로 바꿔주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에서 요거까지 제가 써놨네요. 심지어는 요게 필요했지 사실은. 요 U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사실은 복잡한 거겠지.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U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I X 델타 타우 델타 X 싱귤러 하긴 해요. 오리진에서. 그쵸? X 이퀄 제로에서 well defined 되지 않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제로를 X 이퀄 쏘리 이렇게 했어야지. 타우 바 알파 요 타우 바는 뭐예요? 여기에서 지워졌군요. 예. 요거하고 생긴 모양은 똑같은 애였어요. 타우 i는 그냥 파울리 매트릭스고 타우 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i였던. 그래서 이런 싱귤러한 오리진에서 싱귤러한 게이지 트랜스폼을 가지고 저 솔루션을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면은 중간 과정이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 그치? 결론이 너무 간단해. 내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X가 빅 X, 그 인스턴턴이 있는 자리에 가도 다이버지는커녕 0으로 가버리죠. 얘도 0으로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요 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이버지 하진 않지만 내가 그 포인트를 이쪽에서 가느냐 저쪽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앰비규어스 하잖아요. 그 앰비규어티를 요 스퀘어가 없애버리는 거야. 다일루트 해가지고 그 앰비규어티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레귤러 게이지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무한히 멀리 갔을 때. 무한히 멀리 갔을 때 얘가 이걸로 떨어지죠. 퓨어 게이지잖아. 근데 당연히 퓨어 게이지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F 웨지 F를 인테그랄을 했는데 파이나잇 넘버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간 데는 F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필드 스트렝스가 없는 데일 거고 멀리 가면 그 얘기는 게이지 필드가 0이 될 필요는 없지만 게이지 필드가 퓨어 게이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멀리 가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싱귤러 게이지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0으로 가버리는 거야. A 자체가.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요 보시면은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스몰 x가 굉장히 커질 때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무한대를 어프로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거냐면은 스페이스 타임이 있는데 R4에 굉장히 큰 S3를 생각을 하고 이 3를 어디다 매핑을 하는 거냐면
게이지 SU2 매니폴드에 매핑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뭐하고 똑같이 생겼냐면, 3스피어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S3에서 S3로 보내는 와인딩 넘버 하나짜리 맵이야. 그렇죠? 여기서의 스페이스에서 앵귤러하고 요 S3에서의 앵글하고 정확히 맞춘 거잖아, 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어쩌다고? 라고 물어보면 잡힌 게 있군요. 왜 우리가 원하는 이 익스프레션이 퀀타이즈 됐다는 사실과 부합을 하냐 하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하면 D curly A, curly A, curly A, D curly A, curly A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일단 curly A 4개짜리는 날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레이스는 사이클릭 시메트리가 있지. 얘를 일로 끌고 와도 되죠. 근데 끌고 오는 게 공짜가 아니야. 왜냐면 원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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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폼이니까 원폼 3개를 건너와야 돼.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래서 무언가가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면은 0인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포인트 와이즈 0인 거고 남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DA, DA하고 DA, A, A 이런 애들이 종류별로 다 있을 거예요. 숫자는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인트 와이즈 어떤 우리 아이덴티티가 존재를 하냐 하면은 A, DA 플러스 3분의 2 A 3승.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천사이먼 덴서티라는 말이 떠오를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D of something이야. D of something이면 우리 뭐 써요? 스톡 디어렘 쓰죠? 그래서 스톡 디어렘을 갖다 쓰면 S3, 인피니티에 있는 S3, A, DA, 3분의 2, A 3승이 될 거예요. 바운더리 인테그랄로 떨어졌지, 일단? 근데 여기에 가면 A는 U 인버스 DU야. 퓨어 게이지죠? 그럼 저거 집어넣으면 또 단순해지겠죠.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U 인버스하고 U 있어야 되고 그것들의 데리버티브들이 3개 있겠지. 여기도 3개 있고 여기도 3개 있어. 왜냐면 A 둘의 데리버티브 하나씩 있고 D가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콤비네이션은 뭐밖에 없냐면은 이거밖에 없을 거야. 숫자는 여러분들이 정해야겠죠? 이게 뭐냐 하면은 U라는 S3에서 S3, 이건 SU2예요. 스페이스에 있는 아심토틱 3스피어에서 SU2 그룹 매니폴드로 보내는 이 맵이 U니까 요 S3에서 요 S3를 보낼 때 와인딩 넘버가 몇이냐를 매저하는 정확히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맵이 디스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한은 내가 잘라가지고 갑자기 다른 값을 옆에 있는 파이콜 1, 그러니까 파이 오버 2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과 파이콜 파이 오버 2 플러스 엡실론 사이의 값을 갑자기 다른 걸 주지 않는 이상은 컨티뉴어스 맵인 이상은 몇 번을 감싸느냐 하는 거는 정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오리엔테이션까지 주면은 그러니까 자연수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 오리엔테이션까지 주면은 정수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값이 KI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KI인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디어렘을 몰라도 그냥 솔루션 레벨에서 저게 정수가 나오고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얘들을 인스탄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런 얘기로 우리가 끝을 마감을 했지만, 그래서 KI는 인티저에 살고 있는 것이고, 물론 KI 꼴 제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본에서 스몰 플럭체이션을 하면 우리가 하는 퍼터버티브 익스펜션을 하는 거고, KI가 양인 경우가 있고 KI가 음인 경우가 있어서 얘들을 KI 인스탄톤이라고 부를 것이고 KI 엔타이 인스탄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 각각을 와인딩 넘버를 저거를 계산을 하면 이 값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사인 더해져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KI가 1이네 하고 KI가 마이너스 1이네를 얘는 X에 갖다 놓고 X1에 갖다 놓고 얘는 X2에 갖다 놓으면 물론 이 상황은 아까 저 안잣으로 풀 수 없는 안잣이에요. 왜냐하면은 요게 나온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잖아. 왜?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정해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안잣에 예를 들어서 인스탄톤과 엔타 인스탄톤을 동시에는 못 집어넣어요. 전혀 다른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F의 값이 떨어지는 방식이 이게 뭔가 파워가 너무 미약하다. 이거에 4승점 될 것 같은데 미안. 그렇죠. 요게 4승이에요. 미안해요. 4승이 아니었으면 저기 컨버지 할 리가 없지 인테그랄이.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략 F가 떨어지는 방식이 1 오버 X의 4승만큼 떨어지는 거잖아. 엑스포넨셜은 아니에요. 아까 스케일 인베리언스가 있었던 사실 때문에 이게 엑스포넨셜일 수는 없는데 꽤 빨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자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자리가 하나 있으면은 요 거리가 충분히 크다면 요 부분에 저 안잣을 쓰고 요 부분에 반대편 안잣을 쓰면은 exact 솔루션은 아니지만 approximate한 솔루션은 구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셀들이 일반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모든 셀들은 아니지만 플러스가 여기저기 박혀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저기 박혀 있는 이런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몽땅 다 더해야만 원하는 논퍼터버티브 셀들을 다 합친 거가 될 거야.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안 할 방법은 없어. 왜 안 할 방법이 없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직접 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솔루션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멀리 가면은 와인딩 넘버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고 요 컨피규레이션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컨피규레이션이 컨티뉴어스하리 커넥티드 돼 있어요. 요걸 그러니까 k 콜 제로를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얘를 갖다 버릴 방법이 없는 거야. 일단 얘를 갖다 버릴 방법이 없으면 얘를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얘를 버릴 수 없으면 이것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초이스가 없는 거야. 이게 마치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약간 옛날 분들이 이거를 이야기할 때 처음 이 현상을 봤을 때,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 얘기 좀 이따 할게요. 하여튼, 피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것들을 다 썸을 하면은, 어제죠? 어제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퍼터버티브 계산을 하면, 1 오버 2 스퀘어 fhf가 f 스퀘어가 있었는데, 퍼터버티브 코렉션을 했더니, 이게 바뀌더라.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F4승 같은 것도 생겨난다고 그래요. 무한히 많은 텀들이 생겨나는데 그냥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크리테리아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많은 코렉션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런 거를 주지는 않지만은 요 자체로는 무언가가 더해질 거잖아. 그렇죠? 무언가가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 원룹도 어제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더해진 거예요. 액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노멀라이제이션을 옛날 책으로 배우면은 요즘도 그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 리노멀라이제이션, 요게 이제 리노멀라이제이션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인데, 리노멀라이제이션 하면서 어디티브 리노멀라이제이션, 멀티플리커티브 리노멀라이제이션 이런 말들을 배워요. 그래요? 그렇게 그 구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행이고. 안 배워서 그런 거면 다행이고, 배웠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랬으면 다행이 아니고. 몰라, 알아서들 해. 리노멀라이제이션은 다 어디티브 항아, 무언가를 더 하는 거야. 그 패스 인테그랄을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부를 패스 인테그랄 먼저 하는 거잖아. 그래 놓고 그거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던 액션에 무언가가 더해지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 더해지는 것 중에 내가 보던 텀이 더 더해지는 게 이거거든, 대표적인 것이. 근데 여기에 없던 텀이 더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논퍼터버티브에서 생기는 티피컬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어, 그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 와인딩 넘버가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주어졌을 때 그 솔루션에 요 웨지 프로덕트를 트레이스한 놈을 그냥 계산을 하면 이 경우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솔루션 얘기가 아닌 게 빤히 보이셔야 돼. 제가 이거 할 때 솔루션 쓴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그냥 디퍼런셜 폼 아이덴티티야.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스톡 디어렘이야. 여기서 여기 가는 거에서 요거를 사용한 건데 솔루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은 A가 뭔가 f of x가 있고 u 인버스 du가 있는데 u of fx가 1로 간 거야. 그렇죠? 아심토틱 리전에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야기야. 인피니티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왜냐? 아심토틱 인피니티에서는 필드 스트렝스가 없는 게 피지컬한 컨디션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그렇죠? 그럼 퓨어 게이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A가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솔루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 와인딩 넘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이거를 이야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고 플러스 무한대예요. 시간에 대해 예, 얘기하세요. 응? 저거 말고 앞에 있던 스퀘어 텀을 지원했고 솔루션이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제가 액션을 그 계산을 하고 있었으면 이 결과가 안 나왔죠. 요거는 액션이 아니고 F에 대해서. 이렇게. 액션은 지저분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포톤들이 수백만 개가 있으면 그 100만 개의 포톤이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아니에요, 저거는. 모든 게 파이 스퀘어가 다 적당히 곱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퓨어 게이지였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끝날 때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퓨어 게이지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떤 일이 생길 거냐면은 U 인버스 DU의 3승의 트레이스의 웨지를 여기서 할 수도 있잖아. 아까는 아심토틱 3스피어에서 했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 이거 R3에서도. 물론 이 경우에는 바운더리 이슈가 있어. 근데 뭐라고 가정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U가 바운더리에서는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도 인티저가 나올 거예요. 이건 제가 N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중간에 뭔가 온갖 짓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스탄톤이 생기고 없어지고를 막 반복을 했어. 여기 가서 또 필드 스트렝스가 없어. 그런 걸 상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도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얘는 n 프라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엔 어떤 소리를 많이 했냐면 n 백큐이 n 프라임 백큐으로 가는 거다. 언제? 이 사이에 n 프라임 n만큼의 넷 인스탄톤이 있으면 그렇겠지? 혹은 n 프라임 빼기 n 플러스 1개의 인스탄톤과 한 개의 n 타임 인스탄톤이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터널링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터널링 프로세스인 것처럼. 그래 놓고 요 스테이트를 n 백큐이라고 불러요. n 프라임 백큐이지. 그래서 요 인스탄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프로세스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인터폴레이팅 컨피규레이션이고 그래서 백큐을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파티클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인스탄톤 배기 싫어라고 하면은 n 백큐에 가만히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 혹은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제로 백큐에 있을 수도 있잖아. 와인딩 넘버 없는 데서 없는 데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n 백큐이라고 하고 이제 당시에 이거를 처음 공부를 하던 분들이 뭐를 금방 알아챘냐 하면 이 n 백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를 금방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과 파이널 컨디션을 그냥 임포즈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와인딩 넘버가 없는 애들만 프로세스만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캐터링 같은 거를 주로 했으니까 포톤 5개가 포톤 7개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데 뭐 포톤이 아니겠지. 글루온 5개가 글루온 7개로 가는 걸 할 때 굳이 와인딩 넘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 앉아서 그런 프로세스, 와인딩 넘버가 바뀌는 애들은 다 패스 인테그랄 해서 잘라냅시다. 그럼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 보지 맙시다 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패스 인테그랄 해서 뭔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요 해밀토니안 센스에서 타임 이볼루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이스가 있었어요. 이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얘들의 슈퍼포지션을 생각을 하고 이거를 테타 백큐이라고 하는데 할 것이냐. 처음에 헷갈리다가 사람들이 어떤 아규먼트를 알아냈냐 하면 여기서 계산을 하면 n을 정해놓고서
로컬 오퍼레이터를 잔뜩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이 오퍼레이터의 포지션이 많이 떨어지면 이 로컬 필드열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덕트로 빠져야 되거든. 그게 양자장론의 베이직 그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데 거의 이건 엑시오매틱한 사람들이 아마 사용한 엑시옴 중에 하나일 거야. 이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므로 사실은 여기서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테타 백큐음을 해야 돼라고 말을 했었어요. 어, 뭔가 너무 많이 돌아가는 이야기야, 이거. 왜냐하면은 자, 봐요. 얘는 어떤 U가 있어서 요 놈이 어떤 와인딩 넘버를 갖고 있는 거야. 얘는 다른 U가 있어서 다른 와인딩 넘버를 갖고 있는 거야. 요 A하고 얼만큼 달라요? 게이지 트랜스폼만큼 다르잖아. 요거를 여기로 보내려면 U 틸다 인버스라는 게이지 펑션 가지고 게이지 트랜스폼 하면 요게 될 거잖아. 근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시메트리가 아니에요. 게이지 트랜스폼은 리던던시야. 그러니까 게이지 트랜스폼으로 나눠 주셔야 돼. 이 상황에서 이거는 N 백큐음이고 얘는 N 프라임 백큐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옥시모론이야.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사실은. 근데 요게 이제 스페이스 타임이 예를 들어 콤팩트했어. 스페이스 타임이 토러스였어. 스페이스 타임이 포스피어였어. 실제로는 아니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방금 한 말은 정말로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하고 요 스테이트가 구별이 안 된다면은, 안 된다는 말은 피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인피니트 볼륨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특히 요즘 그 스트링 관련된 쪽에서 하는 사람들, 뭐 엔폼 시메트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이 얘기 나중에 금요일 날도 할 건데, 그런 거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해. 인피니트 볼륨과 파이나이트 볼륨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인피니트 볼륨에서 옛날 물리학자들은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괜찮았던 거야.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돌아가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얘들이 다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 이쪽 패스 인테그레이션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안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야. 이 경우에는 로지컬 파서빌리티가 없어,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백큐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 백큐음에서 그러니까 N이라고 내가 포멀리 레이블을 했지만은 이 백큐음과 이 백큐음이 피지컬리 다를 리가 없거든.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만큼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인스턴트는 어떤 프로세스냐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내 백큐, 진짜 백큐음이에요.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오면 인스턴톤이고 두 바퀴 돌아오면 더블 인스턴톤이고 거꾸로 한 바퀴 돌아오면은 엔타 인스턴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뺑뺑 도는 모든 파서빌리티에 대한 거를 다 썸을 해버려야 버리는 것이 옳은 초이스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거 하는 거예요. 너무 오늘도 말로 때워가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어쩔 거야. 이렇게 짧게 가기로 해가지고 되겠어?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테타 얘기했었잖아 잠깐. 여기서는 테타가 백큐멜 레이블이죠. 이렇게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하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다고 크게 잘못되는 건 없어.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당신들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보는 거가 어폐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백큐 초이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백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n을 하나 쉬프트하면 요만큼 쉬프트가 생길 거예요. 요 n을 하나 쉬프트 해버리면, 그치? 그래서 인스탄톤이 하나 있을 때 엑스포넨셜 i 데타라는 거를 손으로 패스 인테그랄에 집어넣는 거하고 같은 초이스가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바보같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 돼요. 패스 인테그랄에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사실은 어, 이렇게 인스탄톤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내가 패스 인테그랄을 원래 요만큼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런 인스탄톤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요런 어디셔널 텀을 상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데타는 마치 내 G 양밀이 1 오버 E 스퀘어가 파라미터였잖아요. 내 티어리의 정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였잖아요. 이 데타도 마찬가지야. 파라미터야. 백큐이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백큐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백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슈퍼시메트릭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것들을 주로 보게 되냐면은 이게 아마 2면은 4인가? 왔다 갔다. 8이라고 칩시다. 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타우라고 부르고 뭐 슈퍼시메트리가 많이 있으면은 저게 그러니까 콤플렉시파이드 커플링 콘스탄트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버그 위튼을 공부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버그 위튼 지오메트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요 놈이 어떻게 리노멀라이즈가 되느냐. 퍼터버티브 프로세스가 어떤 로가림을 주고 논퍼터버티브 인스탄톤 썸이 얘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느냐 이런 것들을 이젝트 앤서를 찾아내는 게 사이버그 위튼의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야. 하나는 백큐을 파라미터라이즈하고 하나는 커플링 콘스탄트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로 모드 얘기를 들어갑시다.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 몇 시예요? 18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딴 데서 찾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제로 모드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책에 그 챕터 7의 인스탄톤 얘기가 쭈루룩 있는데 거기에 그 중간에 있는 제로 모드 이야기들은 익스플리시트한 계산들이 있고 그 숫자들을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사실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거야. 웬만큼 논문 서치해가지고는 여러분 아마 아이덴티파이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이 너무 많아. 리 엘지브라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딩킨 다이어그램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콕세타 넘버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듀얼 콕세타 넘버가 뭔지 하여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정말로 노트로 드릴게요. 내일 보내드리는 노트에 아마 그게 들어갈 것 같은데, 리엘지브라를 일단 루트와 웨이트를 가지고 리엘지브라를 배우나? 배워요? 배웠죠?
안 하긴 좀 힘들어. 특히 스트링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공부 안 하기 힘드니까 낙가라에 그건 없죠. 낙가라에는 주로 디퍼런셜 지오메트리가 있으니까, 그치? 어,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아마 이제 제가 그 써놓은 제로 모드 이야기가 좀 와닿을 텐데, 내일은 그거를 역시 말로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데리베이션 보여드려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 요거는 제가 그거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사실은 요 컬리 F에 대한 조금 컨퓨전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아직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코베니언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다시, 그래서 예를 들어 인스탄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엡실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F 알파 베타 F 감마 델타 A sum over A 32 파이 스퀘어 뭐 이런 것들이 보일 거야. 책들에 보면 어 여기에는 제가 썼던 뭐 같은 이야기일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두 가지 그냥 엘지브라인데, 단순한 엘지브라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웨지 프로덕트를 쓴 걸 굳이 엡실론을 집어서 마치 이너 프로덕트 비슷한 것처럼 써놓은 요것 때문에 팩터 투 이슈가 엄청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심지어는 제가 노트에다 해놨어요. 그것까지. 근데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F를 완성된 형태로 썼잖아요. 제너레이터 곱해서 썸을 썼잖아.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trace of tau A, trace tau B를 어떤 값으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첫날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이 경우에 이제 엔타이어 미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요. 어, 뭐, 그건 컨벤션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자 물리 할 때 디멘셔널 레일러라이제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 그거 비슷해. 근데 이런 거를 하면은 어디서 정말로 헷갈리기 시작을 하냐 하면은 조금 전에 SU2 솔루션을 썼어요. 그렇죠? SU2에서의 인스탄턴 솔루션은 일이 생겼고 타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얘기를 했어. SU2는 모든 리그룹 안에 들어있는 서브그룹이에요. SUN에 당연히 서브그룹이고, SO에도 서브그룹이고, SP에도 서브그룹이고. 사실은 우리가 리얼지브라 공부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시작해서 거꾸로 빌드업을 가는 게 루트 시스템이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SUN에 인베드 할 때하고 SON에 인베드를 할 때, 각각 인베드를 하는데 도대체 이 인베딩과 이 인베딩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SON에다 인베드를 할 때도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땐 2x2에서 시작을 했잖아. 2x2 이길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n by n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잖아. 스핀을 키우면은 매트릭스가 커지죠. S2 매트릭스가.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겨? 그거 가기 전에 SU2에서 원래는 스몰 타우를 가지고 빌드업을 한 거야. 그쵸? 제가. 근데 요 타우를 원래 2x2들인데 요거를 2j 플러스 1 by 2j 플러스 1으로 리플레이스를 했어. 그래 놓고 이걸 계산을 했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타우 A, 타우 B 트레이스 이게 2x2일 때는
예를 들어 적당한 뭐 2분의 1일 수도 이건 컨벤션 문제긴 하지만 숫자가 나왔어. 근데 이거를 JA, JB로 바꿨어요. 훨씬 큰 매트릭스로 바꿨어. 델타 AB는 당연히 나올 거예요. 숫자가 나오겠죠?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같아요? 절대 같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앵귤러 모멘텀 스퀘어 하는 거나 비슷하잖아. 앵귤러 모멘텀 스퀘어 해놓고서 스핀 2분의 1에다가 이벨리에이트 하면 4분의 3이 나오고 스핀 J에다 이벨리에이트 하면 J 곱하기 J 플러스 1 나오죠. 그렇죠? 이게 주어진 리엘지브라 안에서는 따라가면 돼. 그냥 예를 들어 솔루션을 만들 때는 미니멀 솔루션은 뭐에 해당을 하느냐? 타우가 2/2일 때 이야기다. 어차피 우리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요 값이 미니멀하게 나올 거야. 근데 1로 넘길 때 보면은 임베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일 작은 게 나오느냐? 저쪽 엘지브라에 넘어가서. 전혀 오비어스하지 않고요. 이거를 여기다 제일 작게 임베딩 했으면 SU에는 무조건 1이 나올 거야. 그렇잖아. SU에는 n by n인데 2 by 2 잘라놓고 거기다 SU2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하는 일이 없잖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 SO5였어. 이거를 저기다 임베드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5, 5로 한정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defining representation으로 한정을 해도 이거를 저 안에 집어넣는 방법은 꽤 많아요. 어떻게 집어넣으면은 최소한의 FHF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 최소한의 FHF 값이 얼마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SU2에서 이거를 정해놓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익스프레션의 사이즈는 그게 아니거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SO5에 미니멀 임베딩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임베딩을 해야 돼요. 이 555에 4x4 블락이 있잖아요. 요 4x4 블락에 임베드를 해야 가장 작은 숫자가 나와요. 정확히 얘기하면 SO4가 SU2 두 카피인 거는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SU2 self dual, SU2 anti self 다른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self dual이긴 한데 거기도 그렇게 있는데 그 SU2에 임베드를 해야 돼. 근데 그 SU2에 임베드 하는 거는 2x2나 3x3에 임베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2x2는 어차피 안 되지만 3x3에 임베드 하는 게 제일 작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하면은 이 4x4에 SU2 서브 엘지브라에 임베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일 작은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K가 2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리엘지브라를 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 그러니까 옛날 콜만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손으로 일일이 계산을 해서 다 알던 사실이긴 한데 의외로 잘 이 널리지가 퍼져 있지 않아. 그래서 그 노트에는 나눠질 노트에는 요거를 제가 반영을 했다. 나는 또 말로 10분 남았지. 뭐 하려고 그랬지? 제로모드 하려고 그랬지? 제로모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로모드가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저 위에 보면 솔루션이 있는데 요 로 값과 요 x 값을 바꿔도 k도 안 바뀌고, 그쵸? 그러니까 솔루션 모양은 당연히 바뀔 거예요. 요거를 바꾸면 포지션이 달라질 거고, 요거를 바꾸면 얘가 퍼져 있는 정도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로가 커지면은 f 값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멀리 퍼뜨려질 것이고, 로를 작게 만들면은 아주 작은데 모일 거예요. 일단 인스턴트마다 5개가 보여요. 이게 전부 다냐? 전부 다가 아닌 것이 벌써 어디서 보이냐면 제가 요거 얘기했잖아요. 이 일이 없는 예를 쓰면
요 놈의 인스탄톤 넘버는 요 K보다 하나가 적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요 K가 2일 때도 요 놈이 싱글 인스탄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지금 보면은 10개인 것처럼 보여. 여기는 5개였는데. 둘 다 옳은 답은 아니야. 근데 하여튼 5개보다 많을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여. 그럼 그걸 어떻게 어널라이즈, 실제로 계산을 해서 끄집어낼 것이냐를, 이 인스탄톤이 나오고 직후에, 처음에 콜롬비아에 있는 교수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아티아하고 히친이란 두 사람이 수학적으로 리프레이즈를 해가지고 아티아 히친 그 유명한 페이퍼가 하나 있어요. 그 원래 계산을 했던 분들이 콜롬비아 분들인데 제가 콜롬비아 있었잖아. 예, 그 에릭 와인버그, 뭐 노만 크리스 이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좋은 그 피지컬 리뷰티에 있는 논문이 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한테. 그 아티아하고 히친이 그 자기들 논문을 쓰면서 저기 콜롬비아에 있는 일단의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했었는데 컨젝처였다. 일단 이상한 소리를 했었다고. 자기들이 계산을 이해를 못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걸, 뭐 수학자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시작을 하냐 하면은 결국은 이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비앙키 아이덴티티고, 요게 제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했죠. 오케이? 근데 내가 A가 솔루션이었어. A 바라고 그럴게요. A 바라는 인스탄톤 솔루션을 뭐 익스플리시트 폼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있다고 쳐. 무엇을 해야 이 두 개가 안 바뀌느냐. 그래서 안 바뀌면은 뭐 와인딩 넘버는 바뀔 리가 없어. 인티저니까. 스몰 데포메이션 한다고 바뀌지 않는 게 토폴로지컬 퀀터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요거야 뭐 할 것도 없어. 요건 그냥 아이덴티티잖아. F를 A로부터 디라이브 된 커버처라고 쓰는 순간 얘는 무조건 하는 건데 요거는 아니거든. 이건 실제 이퀘이션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셀프 듀얼러티로 시작을 했겠구나. 미안. 쏘리. 요거를 한 게 아니라 미안. 쏘리. 당연히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F 마이너스는 0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요 F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DA 바, A 바, 솔바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A 바 더하기 델타 A를 모든 자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델타 A의 리니어한 거를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써질 거냐면은 아이고 이거 참 다음번에 프린트를 해와야겠네요. 제가 어떻게 써지냐면은 그 데포메이션을 그냥 레이블이에요. P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한 데포메이션이 있으니까 A 바의 요 콤비네이션. 뭐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F가 있으면은 F가 DA A면은 A를 A 바 더하기 델타 A로 나누면 여기 어떻게 써지냐면 DA 바 A 바 A 바 있고 요 델타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를 쓰면은 요게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 A 바 델타 A. 물론 여기에 델타 A 제곱이 있지만 우리는 약간 바꾸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요거는 갖다 버리는 거고.
요게 그냥 이퀘이션이야. 요거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컴플릿 이퀘이션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게이지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FA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F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야. 리던던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게이지를 초이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게이지 초이스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유니크한 건 아닌데 일단 계산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해요. 소리 플러스 없고 뮤 여기 A 바의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D 바 뮤 다이버전스 프리. 여러분 이제 입자물리에서 그 뭐 파데포포프 같은 거 할 때 흔히 쓰는 게이지 초이스죠. 근데 이 게이지 초이스가 이 계산에서 너무나 좋은 초이스인 것이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요 두 개의 이퀘이션 요거는 그 F-가 0인 거를 유지를 해라. 요거는 게이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너무 많은 거를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매지컬한 일이 생겨요. 델타 A 뮤를 어떤 콤비네이션을 취할 거냐 하면은 이게 또 시그마냐 시그마 바냐 헷갈린다. 우리 또 다시 써야겠네. 아까 제가 타우 바 뮤 썼었죠. 거기에 해당한 시그마 뮤, 시그마 바 뮤도 있었지. 그래서 얘들은 결국은 다 뭐냐면 뮤가 1, 2, 3일 때는 파울리 매트릭스고 뮤가 4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i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노테이션을 갖다 쓸 건데 아, 시그마 바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을 맞을까요? 네, 네, 시그마 바네요. 요거는 이제 각각 뮤에 대해서 게이지 인덱스가 그러니까 요 자체도 매트릭스긴 하지만은 게이지 매트릭스지. 요 놈은 스페이스 타임과 관련된 스피너 인덱스가 들어있는 애죠. 요것도 2x2지? 그럼 요 전체를 psi라고 부르면 제가 psi라고 부르지 않고 오메가라고 불렀네요. 여기 오메가라고 부르면은 요 놈은 스페이스 타임 인덱스 4개 대신에 스피너 인덱스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요 놈이 2x2니까. 스페이스 타임 벡터 인덱스를 스피너 인덱스 2개로 치환을 한 이게 뭐 여러분 트위스터 뭐 이런 거 할 때 맨날 보게 되는 그런 트릭이야. 그리고 물론 이거는 그 리엘지브라 밸류드인 거지. 요 놈이 리엘지브라 밸류드인 거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D 플러스라는 디락 오퍼레이터스러운 거를 하나 제가 쓸게요. 아까 썼던 그 퍼터브 하기 전에 그 놈이에요. 요거에 당연히 어조인트예요. 이렇게 쓰면은 아까 저 이퀘이션 2개 썼잖아요. 저 2개가 어떤 식으로 콤바인이 되냐 하면 I, D 플러스 오메가 꼴 제로. 요거는 스피너 인덱스인데 컬럼이 2개가 있는 스피너 2개 세우는 거야. 스피너 하나, 스피너 둘. 이게 2x2가 되잖아요. 이거 풀면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 디락 오퍼레이터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인덱스를 할 걸 그랬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음. 그래서 요 놈을 사이라고 부르면 요 첫 번째 컬럼을 얘가 결국 뭐를 푸는 문제냐 하면은 D바 D0 사이 바를 푸는 문제가 돼요. 요 D바는 요게 D고 D바는 여기에 시그마 바를 쓰는 거야. 제가 아까 이 시그마들은 타우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스피너에 나타나는 디락 매트릭스에 나타나는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디락 오퍼레이터 쓴 거야. 이게 감마 뮤, D 뮤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닉 프로블럼이었어. 그렇죠? 어떤 벡터 솔루션이 있었는데, 게이지 필드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 게이지 필드 솔루션을 살짝 옮기되, 셀프 듀얼하다, 엘타이 셀프 듀얼하다라는 거를 프리저브 하려고 한다. 그때 저 이퀘이션 두 개가 나왔고, 그래서 모든 게 보존익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근데 몇 차례 트릭을 거쳤더니, 디락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디락 이퀘이션이 나왔다고 사이가 엔타이 커미팅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디락 필드에서도 아이겐 모드는 엔타이 커미팅 하는 게 아니야. 아이겐 모드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엔타이 커미팅 한 거지. 그라스만 넘버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C 넘버 스피너라고 그냥 그러지. 편의상. 이거 풀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덱스 디어렘이 여기 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덱스 디어렘이 뭐냐 하면은 이거의 솔루션의 개수를 찾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아티아싱어 인덱스 디어렘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넘버 업 솔루션을 찾아내면은 얘가 4 times ki가 나와요. 오케이? 근데 요 놈은 뭐의 개수냐 하면은 요 놈의 개수야. 실제는 2x2를 풀어야 원래 거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떤 파라미터 개수로 트랜슬레이트 하는가 보면은 8개의 리얼 파라미터가 나오게 됐어. 왜 이 8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K가 1일 때 인스턴트 하나에 아까 우리 뭐 봤어요? 4개의 포지션이 있었죠? 알파 어디에 있느냐? 사이즈가 하나 있었지? 모자라지? 3개가 더 필요하지? 이 3개가 뭘까? SU2 하고 있었잖아. SU2에는 로테이션 제너레이터가 3개잖아. 사실은 F가 있어도 이거는 역시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F를 글로벌리 돌리는 개수가 3개가 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 3개를 내가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리던던시니까 이거는 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컨텍스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컴팩트한, 예를 들어 S4 같은 데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아티아와 히친이 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매니폴드에서 R4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를 했다고 하면은 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게이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야. 리던던시야. 그러니까 이 리던던시가 가끔은 글로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피직스를 할 때는. 그때는 요거를 카운트를 하지만은 여기서는 카운트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에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모든 K마다, 모든 인스탄톤마다 요만큼이 있기는 한데 인스탄톤이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간에 그 모든 인스탄톤을 동시에 돌려주는 SU2는 하나,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옳은 답이에요. 수학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얼마밖에 4에서 네? 4에서 8로밖에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건 콤플렉스 솔루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아닌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컬럼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쪽 두 번째 놈이 요거하고 릴레이션이 있거든. 왜냐하면, 보세요. 요건 허미션, 그러니까 엔타이 허미션에서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요 놈도 그 엔타이 허미션 프로퍼티를 인헤리스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요걸 잘라내고 나면은 그냥 콤플렉스만 남잖아. 그렇죠? 뭐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바보 같은 팩터 2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이 매니폴드가 더 복잡한 매니폴드 이게 아마 S4에서는 아직 이게 사실이고 조금 더 일반적인 매니폴드가 되면 여기에 추가적인 숫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메티 넘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마 오일러 빼기 시그네처였던 것 같은데 맞죠? 숫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R4나 S4에서는 저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게 맞아요. 근데 어떤 피직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옳은 초이스일 수도 있어. 내일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콘텍스트에 따라, 질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물리와 수학에서의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레슨은 이 답은 둘째 치고, 보조닉 문제의 스몰 데포메이션 프로블럼을 풀었더니 디락 이퀘이션이 나오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셀프 듀얼 컨피규레이션, 엔타이 셀프 듀얼 컨피규레이션이 슈퍼 시메트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 다시 사이버그 미튼 할 때 인스탄톤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네, 요거까지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더 제로 모드에 대한 아까 제가 이 리알지브라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는데 그 트레이스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리알지브라에서 representation 초이스, 리알지브라의 초이스의 인디펜던트한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 그러니까 많이는 못할, 그러니까 디테일 들어갈 방법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노트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가볼까 해요. 그래서 요게 남았는데 요거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히 하면은 for dual coxeta number 이게 사실은 옳은 답이에요. 이게 dual coxeta number라는 것이 SUN에서는 n이고 SON에서는 n-2고 SPK에서는 2K 플러스 2고 기타 등등 뭐 이 에잇에서는 이게 아마 30일 거예요. 30 맞나? 그래서 SU2에서는 n이 2라서 4 곱하기 2가 됐던 거고요. 정말로 물리한 제 입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사실 이 4야. 왜 여기 4가 있을까?가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야. 내일 여기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있으세요? 네. 원래 엠버에서 먼저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매니폴드들이 이게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일단 S4는 그냥 콘포멀하기 때문에 간단한 콘포멀 매핑만 하면 S4 솔루션에 바로 넘어가는 거고 다른 데에서는 익스플리시 솔루션들을 사람들이 쓰지는 못하죠. 근데 존재 증명은 당연히 있는 것이 FHF는 숫자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떤 F를 주든 간에
그걸 미니마이즈 하면은 어디론가는 미니마이즈가 될 거니까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거는 거의 자명하죠. 최소한 물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명한 거지. 자명 안 하다고 하실라나? 근데 원래 이제 그거 말고 피직스 쪽에서 봤을 때 음. 좀더 재미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언더라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요 4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얘기인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인스탄톤 하나가 쪼개져요. 여러 개로. 몇 개로? 요만큼 개수로 쪼개져요. 그 각각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모노폴이야. BPS 모노폴들이 그 역할을 해요. 이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QCD confinement를 양밀 디어리 confinement 프로블럼은 아시잖아요. 그거를 프로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여튼 그거 가기 전에도 요거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요게 가장 재밌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의 R2 곱하기 2 토러스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아까 셀프 듀얼 그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히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이런 현상이 있을 거는 분명한데, 역시 익스플리시트하게 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 일이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사실은 수학자들도 이거는 관심이 많을 텐데, 히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많이 돼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은 리마니안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물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누가 이거를 좀 퀀터파이를 잘 할 수 있으면 이게 재밌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여기에서. 네, 다른 질문? 네. 아까 그 에너지가 이제 섹슈얼 때 그런 거 셀프가 혹은 아이파스 인터셉트라는. KI라는 것이 넘버로 솔루션하고 연관된다. 그런데 만약에 섹슈얼을 되지 않는 그런 솔루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우리가 쓰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패스 인테그랄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요 놈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장준기 씨가 좋은 질문을 했잖아요. 저 백그라운드에서 퍼터베이션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해야 돼요. 그놈들을 하면은, 잠깐 뭐 얘기를 했지만, K가 0일 때서 봤던 똑같은 리노멀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여기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못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요런 거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요런 웨이트를 가진 무언가가 더해지는데, 요 숫자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딱 요거는 셀프 듀얼이니까 깨끗한 거니까 는 요것만 볼 게는 안 되는 거죠. 물리에서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처음에 그 컴팩트는 한 네. 인승 넘버가 있는데 네. 컴팩트는 인승 넘버가 다 제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R4에서 있잖아요. 엑스플로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K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스탄톤의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놈은 무조건 인테저야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아니거든. 이게 오픈이면은 매니폴드가 오픈이면 인덱스 디어렘이 고지고대로 안 먹히니까 인 프린시플, 그러니까 내가 F를 완전히 내 맘대로 주면은 얘 어떤 숫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겠죠? 인스턴톤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스턴톤 아까 보면 F가 1 over R 4승처럼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바운더리가 가지는 콤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 디어렘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재밌는 이그젬플이에요. 사실 이걸 우리가 가르칠 때는 이게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컴팩트한 매니폴드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인스탄톤을 사용하면 이 일이 생겨요. 예, 예, 정수가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논 컴팩트한 그러니까 그게 이 솔루션과 S4 솔루션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컨포멀 맵으로.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또 잔뜩 해야 되는데, 액션이 컨포멀인데,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은 질문이 없는 것 같아. 뭐 R2 대신에 S2 곱하기 이걸로 되어 있는 예? R2 대신에 S2 곱하기 아, 그건 또 딴 얘기예요. 원래 이 학교는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질문 못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질문 없고요.